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 장 초부터 해가지고 오전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내어주었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코스닥이 폭등하나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시장이었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서 특히 중국 시장하고 나스닥 선물이 꺾기과 동시에 여차없이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폭의 반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코스닥을 보시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장이 좀 오늘 힘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예를 들면 전일 종가 베팅 했던 종목은 쉽게 청산이 됐고 관심으로 가지고 있던 신라젠도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고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상황 자체가 내일을 예상하기 조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시장이 어려웠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 그래도 상승을 하였고 하니까 내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따 밤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선물 등등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내일장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시황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점심 이후죠. 2시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어김없이 저희 시장도 흘러내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건가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주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기타 섹터는 완전히 그 북불복인 것 같아요. 지금 큰 종목이 갔다가 어제는 셀트리온 섹터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에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리고 일부 소형 제약바이오는 큰 폭으로 가고 또 어떤 주식은 가지를 못하고 하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철도 움직여서 강하게 쐈죠. 부산산업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물 어제 쏘고 오늘까지 이어졌고요. 오늘 한국내화 움직이면서 광물 쪽하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현정 회장 방북한다는 뉴스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난티까지 일단 움직였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성공단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남북 경역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안 두고 있어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대장 위주로 하시는 게 만약에라도 이게 잘못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대장주는 살 수 있어요. 근데 2등주, 3등주, 4등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네. 아직 남북 경역주는 유효하고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죠. 이따 차트 한번 돌려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 섹터 지금 상당히 핫한 것 같아요. 이런 TV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안 오르고 있는 섹터인데 지금 다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 돈이 쏠리는데 개인의 눈에서 쏠리는 돈이 아니라 기관이 됐든 아무튼 이런 큰 세력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시황에 관련해서 지금 총평을 드리자면 전일자 방송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던지 혹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시면 주봉을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지금 예상은 금일 상승이 나오고 내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와서 내일 정도에 대부분의 종목을 빠져나오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세워놨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돼야 아니면 내일까지 약보합 내지는
뭐 약간의 하락만 하더라도 지금 주봉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다 함께 내일 이제 그 장이 마감이 될 때 주봉의 형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 한 주가 크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도 중요하지만 각 주봉, 특히 이렇게 월이 시작되는 주봉의 이 형태가 굉장히 투자하는 심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매 동향 보면서 이어나갈게요. 일단 금일도 매동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3일 전부터 이거보다는 지금 선물하고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주냐 안 사주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금투에서 다 팔아 제끼잖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보면은 금융투자는 단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온 자금들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타로 들어왔고 떨어지는 칼날을 다 잡아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평균 가격에서 이미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매도를 해 가면서 청산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금을 기존에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했던 주체들, 즉 연기금이라든지 은행권, 그 다음에 원래는 사모펀드, 투신까지 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양호한 거는 연기금 일단은 받아내주고 있다는 거.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개인이 되면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조그만한 이런 외풍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는 저희한테 버팀목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연기금이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수급에 유출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매매 동향 같은 거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연기금이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소폭이나마. 그러니까 연기금은 체크를 계속 해 보시고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말씀드린 신용 잔고인데 드디어 10조 깨졌습니다. 내일 오늘자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 거가 나올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7조 8조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 지수가 롤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금일은 해외 차트를 좀 볼게요. 나스닥을 보는데 일단은 일봉이죠. 이 친구들이 지금 이쪽 위에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저항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나스닥도 이런 지점을 굉장히 넘기가 힘든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맞고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지지가 되는 자리인데 이 지점이 예전에는 지지였을 것인데 지금은 저항이 된 거예요. 여기가 저항. 이 저항을 뚫어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못 뚫어주면 다시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는 나스닥이 이걸 어떻게 올려주는지 올려주게 되면 저희 나라 지수도 이걸 올려줄 수 있는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이런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으니까 내일 상해 지수가 이걸 뚫어주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일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지수를 잘 보았고요. 저는 일반 종목에서는 피보나치를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는 코스닥 피보나치를 제가 세팅해 놓은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다 지워버릴게요. 이 평 다 필요 없고 피보나치로 본다면은 지금 저희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거를 좀 보는데 주봉에서 길게 놓은 거예요. 일단은 이쪽 아래 꼬리 단 지점에서 윗꼬리까지 현재 위에서 이 하락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이 칸칸으로 보는데 뭐 반등폭이 뭐 누구는 31점 몇 프로, 61% 이렇게 등등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저는 그 수열도 중요하지만 이 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대 반등폭을 보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없고요. 이 안에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 이 선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그게 꼭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이런 기준을 보고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주시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보나치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다시 빠져가지고 빠져서 이게 윗꼬리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얇은 선이 하나 나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윗꼬리를 타는 이 형태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베스트는 금일 금일보다 내일장에서 지금 주봉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면 좀 좋아요. 그래도 최소한 반등은 나와요. 이런 봉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일단은 이 상태 한번 이때 모양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위치가 이렇게 돼준다면 우리는 이러한 봉을 보고 좀 가보면 어떻겠냐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다음 주 되면은 트럼프 재선이 있어요. 이게 누가 되든 간에 이미 불확실성은 미리 시장에 받았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겁니다. 이 하락하는 동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쳤기 때문에 롤링을 하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 하락하는 기간에 매수했던 기관이나 이런 주체들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지수는 하늘로 바로 급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의 상승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든지 추세를 바꾸든지 무슨 포지션의 전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은 지금 계획상은 내일 슈팅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고 내일 슈팅이 나오면 일부 정리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신라젠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종목이 상승을 하건 안 하건 신라젠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고 일단은 어제 시황에서 하단을 지켜주는지 여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하단 지켜주면은 지속적으로 매매 가능한 주식이 신라젠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일 종가 베팅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금일 종가 베팅 하면 못 먹어도 이 하단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종가 베팅이 가능한 거죠. 일단은 뭐 전제는 하단을 안 깬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서 계속 하면서 5일선을 돌려주고 서서히 올라가고 뭐 오늘 시장이 가는데 얘는 못 갔으니까 내일 뭐 이 정도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롤링을 하겠죠. 왜냐면 여기 안에서도 하방에 베팅했던 많은 공매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현물을 매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급등이 한 번 나오겠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빵 가다가 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종목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최소한 21선은 터치를 하지 않나. 어떠한 종목이든 가네요. 어떠한 종목이든. 근데 문제는 이 21선이 하방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0일의 평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만 지나도 이거는 더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내려온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매도 가격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그리고 매수했다면은 차익 실현 가격은 좀 올려가면서 이 유연한 자세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신라제는 지속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전일 일단 종배로 말씀드렸던 한송네오텍, HB테크놀로지 말씀드릴게요.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종목마다. 근데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이 만든 봉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 봉이 된 어마어마한 봉이고, 그래서 어제짜리 종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패턴 한번 연구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종배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일은 금일 종가 관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세력이. 이건 분명히 세력이 한 거예요. 종가 관리를 했으니까 내일 위에서 이렇게 떠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번 찌를 확률. 그러면 팔고 나와야죠. 이런 거는. 팔고 5일선이 내려오는 선에서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 타고. 계속 5일선 타고 가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HB테크놀로지. 이것도 배팅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성공적이고, 지금 현재 보이시죠? 이게 21선이거든요. 이 선이 지금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 종목에 이 21선을 올리고, 그래야만 지금 오래돼 있던 장기 이평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장기 이평을 하나하나 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쪽은 업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평의 돌림이 필요하고, 뭐 이건 내려오면은 다시 볼 거예요. 내려오면 한송도 내려오면 볼 거고, HB도 내려오면 볼 거고, 그 다음에 신라젠 말씀드렸고, 자전자, MC넥스, 뭐 파트론.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고가놀이 하면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튀거든요. 고가놀이 할 때 뭐 이런 제탁 튀어요. 근데 쭉 윗꼬리에 달리면은 일단은 팔고 튀어야 돼요. 팔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면 정말 빨리 팔고 뭐 이선까지 내려온다 생각하고, 뭐 최소 이런 데까지 내려온다라는 각오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끌어준 거니까 올라간 거죠. 위로 다 사줬으니까. 이런 모습 나오면 얼른 팔고 도망가야 되고. 근데 저는 카메라를 봤을 때, 카메라를 생각을 했을 때, 카메라 렌즈죠. 이게 자동차의 수요가 많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핸드폰에 뭐 4개, 5개 들어간다는데, 나중에 이게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들어갈까요? 이게 미래를 생각을 하면 뭐 이쪽도 뭐 유망하죠. 근데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산업적으로.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인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고요. 기타 현대나 뭐 등등 종목은 지금 계속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남북경협주는 다음 주에 좀 많이 봐볼 생각이에요. 남북경협주는 다음 주에 좀 많이 봐볼 생각이고, 금일 한국내야 하나 거래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거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내야처럼 당일날 굉장히 강한 섹터가 나오더라고요. 당일날. 어제는 지금 곡물이 터졌고, 그제는 부산산업 상한가 갔고,
오늘은 얘가 좀 제일 셌어요. 그냥 제가 관심 섹터에 뭐 각각 뭐 강한 대장 두세 개씩만 넣어놓고 시초가 강한 놈만 잡았거든요. 근데 한국 내화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볼 때 대장 먼저 선별을 해가지고 당일 섹터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미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하락하면서 제가 한 종목은 사놓고 그냥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물도 안 타고 그렇게 한다. 근데 그 종목이 저는 지금 파미셀인데요. 저는 이게 매수가가 35,000원, 3,500원입니다. 13,500원. 저는 오면은 무조건 팔 거예요. 여기 오면. 왜 그래야 되냐? 왜? 저만 산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저만 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강합니다. 근데 참 사람은 간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마이너스권에서 수익권으로 가잖아요. 팔기 싫어져요. 그래서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000원 넘어가는 순간 이제 내일부터겠죠. 내일부터 오늘은 어느 정도 적산병이 나오는 것만 파악을 했으니까 적산병 나왔다 생각을 하고 이런 차트를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런 차트를 생각을 해요. 내일 하루 쉬었다가 모레 정도 해서 좀 슈팅 빵 나오면 고가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종목이 최소 3일은 상승을 했을 거예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내 종목이 안 간다. 시장이 다 움직였는데 내 종목만 상승을 안 한다. 그럼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안 가는 이유를. 모멘텀이 없어서 안 가는지 아니면은 완전 유통 물량이 잠겨서 안 가버리는 건지 뭐 등등의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았고요. 요 며칠은 제가 그 방송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평소는 최대한 10분 언저리에 방송을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장이 장인지라 조금 네, 관심을 갖고 방송을 만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뭐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